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원전 30조 시대 목표가 4,000원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바이든 저탄소 정책에 맞춰서 화력발전소는 줄어들어야 되고 전기는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친환경 발전소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친환경 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력 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필수인 시대가 왔는데요. 이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 원전 SMR 기술과 SFR 기술, 핵 폐기물을 없애고 지금 현재 원전 자체 크기도 줄여버리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원자력 발전이 위험도도 감소하고 효율성도 증가하다 보니까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새로 짓는다,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2050년 원자력 발전량의 전망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되게 되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조심스러웠던 이 원자력 발전소에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나라 국내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신한울 4호, 4호기, 3호기, 4호기 재건설 재개해야 하다, 건설 재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올 만큼 국내에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현재 상황은 제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공지해 드렸었죠.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추천은 제가 8월 18일 날짜로 강력하게 5종목을 잡아야 된다. 제가 원전 관련 종목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고 원전 관련 종목 5종목 분할 매수하시면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이 글에서 8월 18일 날짜로 남겨드린 글에서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8월 달 꿈틀꿈틀, 9월 달 꿈틀꿈틀거리더니 드디어 10월 달 이번 달에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제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등 뒤 다시 죽었다가 신고가를 갱신하러 최근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현재 50%, 60%를 넘어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우진 같은 경우 첫 번째 상승이 셌고 최근 상승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상승 때만 해도 5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문제가 뭐냐? 대한전선 빼고 다 급등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제가 5종목 나눠서 사셔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이 전략을 가져가신 분들은 대한전선이 만약에 손실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수익이 잘 나가지고 좋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추가 급등할 가능성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인 진단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한전선이라는 이 주식 대한전선 지지부진한 차트를 가지고 이 대한전선이라는 주식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 요것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슈가 소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왜 체크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모든 급등하는 종목들은 고가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세가 나오다 보면 세력이 주가 작업을 치는데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워낙에 주가가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실적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고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올 경우에 다시 주가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실적이 미치는 기업들, 실제 기대감에 만큼의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횡보하다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등장한 기업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다. 저는 두산중공업 등 몇몇 개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실적이 나올 만한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이슈의 소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적 나오기까지 당장에 시간이 걸리니까요. 만약에 실적이 나오더라도 국내 원전 설립이나 해외 수주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못해도 두산중공업 같이 해외 수주를 받거나 국내 원전 설립 정도는 이어져야 국내에 있는 원전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이슈가 소멸되지 않고 버텨줘야지 주가가 다시 한번 저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에 소멸했는지 소멸하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슈의 소멸 여부를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국내 원전 설립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원전이 들어서야지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설명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사실상 원전이 당장엔 들어설 수 없는 시기죠. 그런 상황에서 한수원 사장이 신한울 3호기, 4호기 재건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 원전이 다시 건설적으로 들어가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만한 기대감이 이제 막 생긴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의견일 뿐이에요.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포기 선언을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대감은 남아있다. 언제까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2022년도 3월 내년 대선이죠. 내년 대선 시중에 분명히 문재인 정권과 현재 국민의힘과의 대립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쪽은 국민의힘이죠. 예, 국민의힘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터져나올 수 있겠다. 지지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원전의 건설이 재개된 것도 아니고 국내 원전 SMR 기술을 적용한 원전을 설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슈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살아나가는 중이다. 아직 이슈는 살아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슈가 끝난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설명 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후속주들의 흐름인데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오늘 급등한 티플렉스라는 기업입니다. 티플렉스라는 이 주식이 왜 오늘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느냐? 티플렉스는 원전 핵심 밸브의 상장사 중 유일한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티플렉스가 원전 핵심 밸브를 국내 상장사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를 월 50톤을 생산해 국내 전기차 배터리 대기업에 공급 중이다라는 내용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모듈 소재를 월 50톤을 생산해서 제공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기대감이 뭐가 있다? 원전 관련 종목으로서의 이슈를 받았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원전 관련 재료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해 버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올라갔으면 하는 주식 대표적으로 뭡니까? 대한전선이란 말이죠. 이 대한전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대한전선이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에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요. 대한전선이 말 그대로 전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가공선 전력 케이블 절연전선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자력 케이블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원자력 케이블을 현재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은 특유의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의 수명을 요구하고 이제 함부로 바꿀 수 없으니까 수명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겠죠. 내방사성, 내습성, 내열성, 내오존성, 내화학성, 고난연성, 냉각수 누출 사고 시 케이블 성능의 유지 등의 케이블의 특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내구력을 가진 케이블이어야 된다. 아무나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케이블에는 주석, 도금, 연동, 연선, 그리고 EPR 절연 합성고무 시스 구조로 원자력 발전소 내 1차 개통에 사용되는 클래스 지금 1위 케이블과 2차 개통에 적용되는 케이블에 나눌 수 있으며 전력 제어 개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근데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기술력으로서 버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버틸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신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한전선이 이제 막 이 원자력 케이블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만들었고 과거에서부터 안정성을 증명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발전소가 전력 케이블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인증받아온 이 전력이 전선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에 뭐 그 외벽이 무너지면서 방사능이 유출됐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케이블의 불량이나 케이블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못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안정성을 끊임없이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 2000년도 때에 증명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대한전선의 전선 케이블이 사용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다양한 케이블을 지금 현재 대한전선에서 국내 1등으로 제조하고 만들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발전소용 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대한전선이라는 과거 기업이 과거 원전 관련 이슈가 떴을 때 굉장히 크게 급등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요즘 까먹으셨는데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사실 케이블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사실 300%가 갈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 이상의 주가가 급등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호반건설이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반건설이라는 것이 최근 행보를 보시면 최근에 잘 나가는 건설사들의 공통점은 바로 언론사들을 매입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언론사들을 매입시키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바로 공통점은 뭐냐? 바로 정치권과 연결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건설업 자체가 정치권과 연결되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이번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것은 거의 정부 주도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사기업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 공사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 그죠? 뭐 뒤에 뭐 사기업으로 뭐 이제 탈바꿈했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해도 사실상 이 공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공기업들의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역시나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때문에 이 건설업과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라는 키워드가 두 개 먹히게 되면서 지금 현재 호반건설이 인수하고 있는 현재 대한전선은 다시 한번 실적적으로 매력적으로 떠오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현재 그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재료와 뉴스가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타이밍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 지금같이 T플렉스 같이 후속 종목으로서 뭐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밸브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T플렉스가 급등한 마당에 대한전선이 안 갈 이유는 크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전선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다 날라갔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게 지금 두산중호까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두산중호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제 전략에 맞춰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약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4,000원 충분히 4,000원짜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중장기적으로 너무나도 오래 기다리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장기로 난 기다려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림도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좋긴 한데 사실 우리가 미래라는 걸 우리가 100% 예측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당장에 내년 3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지어질지 지어지지 않을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정보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걸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적어도 단기적인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3,000원 선이 조금 넘어가는 구간에서 여러분께 손실권 없는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종목들, 다음 급등 종목들을 포착해낼 수 있으니까요. 실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다음 추천주, 다음 좋은 종목들을 제시해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죠. 10월달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도 미래생명자원이라든가 현대사료 같은 종목들, 저가에서부터 중국의 전력난과 함께 식량 문제가 이야기에 나온다. 식량 문제와 함께 이 비료 관련 종목들이 분명히 주목을 받겠죠. 물론 식량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 비료라는 것이 콩이라든가 옥수수로 만들기 때문에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비료와 식량난 문제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을 10월 14일 날 추천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현대사료라는 종목을 10월 20일 날짜로 추천해 드렸죠. 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톡방 같은 경우에서 뭐 공개 방송에서는 더 많은 비료 관련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고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현대사료는 추천한 당일날 9% 급등.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3, 4 거래일 만에 바로 25% 급등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만 충분히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제가 7월달 수익률 19전 17승 2패, 8월달 승률 19전 15승 2무 2패, 상한가를 9월달 승률 7전 7승 0패, 10월달 현재도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이어가면서 현재 7전 7승 0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예상해서 주식시장의 하방을 예상했기 때문에 바로 9월 달에 추천 종목이 몇 종목 안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하락장은 피하고 좋은 시장만 골라서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매매가 힘드신 분들, 혼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매매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난 너무 초보자라서 좋은 종목과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계속해서 단기 수익이 필요하다. 나 이런 배움이 필요하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높은 승률. 그러니까 100% 확률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도 손실 보고 저도 손절 치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80% 이상의 확률의 수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께 추천 종목과 시황에 대한 종목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높은 승률의 매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런 우신 30% 급등세, 뭐 18% 급등세, 삼성 SNC 21% 급등세, 이에 이어서 이번 달 같은 경우 대원미디어 12% 급등, 그리고 우진 15% 급등,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20% 급등, 우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딱 본절가 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료 9% 급등, 이러한 추천 종목들 이번 달만 하더라도 충분히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우리가 5에서 10%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바로 하단에 내용에 보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뭐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공식으로 정식적으로 올려놓은, 검증받은 곳에 올려놓은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난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급등 추천주, 시장 분석, 뭐 지금 현재 정보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수익과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알아두세요. 제 개인적인 VIP 수익도 있겠고요. 고정적인 수익도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 스스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게으른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고정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정적인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나름에서요. 이해되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 안에서 최대한 더
검증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확실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영상 찍어서 아닌 내용 하면은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틀릴 때가 있는데 굉장히 쪽팔립니다.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공부하고 이야기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지식들이 주식 매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튜버 어플리케이션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들과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왕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보다 쉽게 초보자분들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올려드리는 것이 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부감 없이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하고 시황 정보를 받아들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서 확률론 폰매매 충분히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직 기본이 안 잡혀있다. 나는 시장에서 80% 승률도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승률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시장의 하락도 정확하게 맞춰 버렸죠. 여러분들께서 흐름만 아셔도 가장 당연한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게 피할 수 있는 하락시장, 당연하게 먹을 수 있는 수익들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